안녕하세요, 형신혜입니다. 오늘은 귀농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농기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귀농을 처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장비를 모든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다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최소한 제가 농사 지으면서 써봤던 장비들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면 귀농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됐다거나 귀농을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채널을 준비해 봤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작지만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트랙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이시는 장비 보이시죠? 흔히 알고 계시는 트랙터입니다. 제가 귀농해서 2년차에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한 모델은 TX76이라는 모델입니다. 동양 트랙터 모델이고요. 국산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76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트랙터의 마력수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차로 치면 BMW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가 있죠. 거기에 보면 520D라 그러면 2000cc죠. 2000cc의 디젤이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저희 트랙터는 이 마력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TX76이라 하면 마력수가 76마력이라고 합니다. 자, 76마력짜리 트랙터를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트랙터는 농사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농사 짓는다고 트랙터 다 사시면 안됩니다. 자, 왜냐면 트랙터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트랙터 가격을 흔히 묻는다면 1마력당 100만원이라 따지면 됩니다. 그럼 76마력이면 7,600만원 가량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마력이면 1억, 150마력이면 1억 5천. 간단하죠? 물론 이 업체마다 다 가격은 다르죠. 장비 그리고 작업길이 어떤 거 다냐 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마력수 대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거는 이제 한 8천만원 정도 드렸고요. 앞쪽 로더와 뒤쪽 로터리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앞쪽 로더가 흔히 말하는 바가치, 버켓이라 그러죠. 이 장비가 있으면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내가 삽질을 한다라면 엄청난 양을 이 버킷이 해주기 때문에 농농사라든가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축산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 로더고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ZTX76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명에 따라서 마력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T1003이다 그러면 1000마력이 아니라 앞쪽 숫자 3글자 이게 마력입니다. 앞쪽에 100 이게 100마력이고 뒤쪽 3이 모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1003은 100마력 그리고 TS125다 그러면 125마력인데 수치상으로는 이제 129마력입니다. 그래서 130마력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동양 TX76 CQPA 모델입니다. 같은 76이어도 모델이 다양한데요. 저는 CQPA라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델은 파워 셔틀이 달려서 클러치가 전자 제어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로 따지면 수동과 자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100% 자동은 아니지만 자, 보이시면 클러치는 달려 있습니다. 클러치는 있죠. 근데 클러치는 거의 시동 켤 때 외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파워 셔틀이라는 거고요. 이걸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밀면 후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시면 내려오죠. 이게 중립 상태입니다. 살짝 들어서 앞으로 밀고 살짝 들어서 뒤로 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짝 밀면 기어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파워 셔틀인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로 따지면 고속도로 차 막힐 때 수동으로 몰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왼쪽 무릎이 나갈 것 같죠? 이 트랙터는 이 클러치 쓸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전진, 후진,
그리고 회전 뭐 할 때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멈춰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건상 환경상 클러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을 할 때 클러치를 많이 쓰게 되는데 클러치도 되게 깊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 이 무릎이 정말 아파요. 진짜 도관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파워 셔틀이 달린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더 나가게 됩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볼까요? 자, 내부를 보시면 레버가 되게 많죠. 자, 시트가 있고요. 뭐 차랑 비슷합니다. 차랑 비슷해요. 자, 보시면 이 핸들입니다. 핸들 킥박스가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 특이하죠. 속도가 아니라 RPM이 나와 있습니다. RPM은 수치가 10, 20, 30, 40인데 곱하기 100 RPM이에요. 차랑 똑같다 보시면 2000 RPM, 뭐 3000 RPM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앉았을 때 제 왼쪽에 주 변속기가 있습니다. H, 하이, 미디움, 로우, 즉 고속, 중속, 저속 모두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물론 초저속도 있긴 한데 초저속은 거의 쓰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레버가 초저속 레버입니다. 보통 주행을 할 때는 H에 놓게 되고요. 뭐 로터리 한다 그러면 M에 1단을 넣게 되는데 뭐 느린 작업을 할 때 좀 보드랍게 하기 위해서 L, 뭐 작업 환경에 따라서 진입할 때 보통 요 M이나 L을 쓰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레버가 부변속 레버입니다. 1단, 2단. 차로 따지면 차 기어가 되겠죠. 이걸로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CQP라서 보통 기어를 변속할 때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변속하잖아요. 근데 저는 클러치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변속 레버에 보시면 초록색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전자 D클러치가 빠집니다. 그래서 전자 클러치가 빠지면서 기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넣고 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어가 1단이면 2단 넣으면 이렇게 누르고 떼면 기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러치를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 레버는 이제 앞쪽에 아까 제가 바가치라 설명드렸던 로더, 버킷을 조절하는, 암을 조절하는 레버고요. 이거는 엔진 RPM. 보통은 이제 RPM은 뭐 보시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엑셀이죠. 엑셀로 조절하게 되는데 이 트랙터는 작업을 할 때 RPM을 고정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RPM을 레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000이면 2000, 1800이면 1800, 2100이면 2100 이렇게 RPM 맞춰서 레버를 조작하시면 되고요. 이게 옆에 보시는 이 레버, 긴 레버 3개가 유압 레버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 작업기를 조절하는 레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3점이 있는 거죠. 지금 유압 링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PTO입니다. PTO. 너무 많이 써서 원래 PTO에 적혀져 있는데 여기가 다 지워졌습니다. PTO.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버튼이 있는데요. 이 PTO 자동을 할 건지 수동을 할 건지, 배속 턴, 전륜구동. 자, 여기서 전륜구동은 전륜구동만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트랙터는 후륜구동입니다. 뒤에 뒷바퀴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륜까지 구동하겠다. 그래서 즉 4륜구동, 4WD라고 보시면 됩니다. 4륜구동 연결할 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회전 상승, 후진 상승은 뭐냐면 작업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회전 상승은 회전할 때도 작업기를 올리겠다. 후진 상승은 내가 후진할 때 작업기를 올리겠다. 즉 내가 로터리를 하다가 전진으로 가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서 끝에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는 작업기를 들어주고 다시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입니다. 후진하면 자동은 들렸다가 다시 변속 레버라 전진을 놓게 되면 자동으로 작업기가 내려가는 버튼입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되죠. 자, 뭐 여러가지 다른 버튼이 있고, 자, 이게 바로 뒤쪽 링크를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로터리가 뒤에 내려가 있죠. 지금 이거는 가장 낮은 레벨 0입니다. 0레벨 0레벨부터 10레벨까지 있습니다. 10레벨이 가장 최정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단계. 그래서 주행하거나 이동할 때는 여기 10이나 10을 놓게 되는데 10을 놨을 때는 혹시나 주행하다가 털럭거리면 이걸
조작을 잘못해서 자극기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보시면 자물쇠 표시 있죠? 자물쇠 표시까지 이동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여기에 보면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자, 이것은 원터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하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레바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근데 작업을 할 때 난 지금 2레벨까지 작업을 맞춰서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들었다 놨다를 할 때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해야 돼요. 사실은 맞죠? 근데 이 원터치 레벨은 무엇이냐면 이 레벨을 건들지 않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뒤 작업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조정을 해서 위치에 맞춘 다음에 요 하강 버튼 누르게 되면 요 레벨까지 자동으로 맞춰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 레벨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기본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는데 클러치는 다 아시죠? 클러치 쓸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밀 작업을 할 때는 반 클러치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 파워 셔틀이 달려있는 모델은 클러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클러치가 수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체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클러치 사용은 지양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브레이크가 특이합니다. 두 쪽으로 나눠져 있죠? 자,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보시면 걸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걸쇠. 이렇게 걸쇠가 있습니다. 자, 걸쇠가 뭐냐면 자, 이렇게 걸쇠가 걸려 있으면 이 두 개 패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를 풀어주면 왼쪽을 보면 왼쪽만, 오른쪽은 오른쪽만 이렇게 각각이 누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편 브레이크입니다. 편 브레이크. 자, 왼쪽을 밟게 되면 왼쪽 뒷바퀴가 잠기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되는 왼쪽 뒷바퀴만 잡히는 거예요. 오른쪽만 잡으면 오른쪽 뒷바퀴가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이 편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편 브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RPM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RPM이 한 1500 정도는 돼야 힘있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작업을 할 때 한 2000 RPM 정도 당겨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회전하고 싶다. 그때 왼쪽 편 브레이크를 밟고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전 반경이 그냥 앞에 있는 앞바퀴로 조향을 할 때보다 뒷바퀴 한쪽이 잠기면서 그쪽이 축이 되는 겁니다. 그 축 방향으로 한쪽으로 돌게 되기 때문에 훨씬 작은 반경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업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논이라든가 밭에서 이 작업을 할 때 마감이 무슨 일이건 마감이 중요하잖아, 맞죠? 벽지를 바르는데 마지막 부분에 틀려버리면 공사 안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마감이 중요한데 마감 면을 잡을 때 반드시 이제 그쪽을 덜 밟고 완료가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편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공간도 좁았을 때 일반 차량보다는 이게 훨씬 편리하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 이 편 브레이크.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편 브레이크를 쓰시지만 반드시 작업이 끝나고 난 뒤 주행을 하실 때는 이 걸쇠를 반드시 잠궈 주십시오. 자, 왜냐? 고속 주행하실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렇게 밟으면 상관없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밟는다라면 상관없는데 이 걸쇠가 풀려진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렇게 밟았다.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기체가 돌아버립니다. 왜? 왼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트랙터는 보시다시피 타이어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노면에 닿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미끄러져요. 특히나 주행할 때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트랙터를 상차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큰 차에 실을 때 이 편 브레이크가 되어 있으면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돌아버리거든요. 내가 올라가다가 자세가 잘못돼서 다시 멈춰야 되겠네? 이걸 잡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돌아버립니다. 뒤로 나오면서 기체가 돌면서 차에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랬다가 시급했어요.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기체가 돌아가서 진짜 영영 안녕하는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차를 상차하실 때, 주행하실 때는 이 걸쇠를 잠궈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기체에는 파킹 브레이크가 따로 없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라 그러죠. 저거 보시면 P가 있는데 요거 누르고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요거 있죠. 요 레버를 위로 올리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아까랑 좀 레벨이 다르죠. 자, 보시면 원래 이 정도 위치인데 걸쇠를 걸려서 브레이크 안 올라오죠. 브레이크를 잠궈서 파킹 브레이크 효과를 주는 게 이 기능입니다. 뭐 그 외에는 차량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깜빡이도 있습니다. 혼도 있고요. 근데 이 깜빡이 소용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주 변속 레버 뒤쪽에 보면 PTO라 적힌 거 있죠. PTO가 이 작업기 뒤쪽에 돌려주는 거라 보면 됩니다. 뒤에 회전을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 레버인데요. 이것도 기어처럼 구간이 있습니다. 자, 세 구간이 있는데요. 제 거는 가장 뒤쪽으로 했을 때 540 회전 속도입니다. 540, 중간은 1000,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750. 보통 제가 작업할 때는 750이나 1000 정도 놓게 쓰게 되는데, 작업기에 따라서 540, 래키 작업할 때는 540을 놓는다거나 래핑할 때도 540, 그런 식으로 작업기마다 원하는 회전수가 있습니다. 그 회전수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작업 환경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DC 충전기 꽂아서 충전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라디오 CD 플레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죠, 에어컨. 와, 근데 이 에어컨도 한여름에 하게 되면 못 받쳐줘요. 자, 왜냐, 사방이 다 유리기 때문에 썩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그럼 한번 시동을 한번 켜볼까요? 자, 시동을 켤 때는 차와 똑같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온. 에어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자, P 떠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브레이크를 잡아놔서 P가 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켜야 됩니다. 자, 시동을 들어보시죠. 와우, 웅장하지 않습니까? 제 거는 동양 TX76 모델인데 엔진이 도이치사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켜질 때 중후한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저기 H라고 나오는 게 있죠. 모래시계 깜빡깜빡 하면서 490 거의 5시간 정도 사용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총 사용 시간입니다. 차로 따지면 차는 키로수가 나오죠. 트랙터는 키로수가 아니라 작업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TX76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딱 1년이 지난 상태죠. 1년 만에 500시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1년에 500시간이면 꽤 많이 사용 안추게 됩니다. 저희는 이 트랙터만 사용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능을. 자, 앞쪽 로더, 요 레바로 조절하게 되고요. 레바를 뒤로 당기면 이 로더 암이 위로 뜹니다. 쭉. 자, 이렇게 로더 암이 뜨게 되고요. 자, 그럼 앞으로 밀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자, 이게 상하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뒤가 이 로더 암을 들고 내리고 나면 로더 암의 좌우, 앞에 보시면, 자, 좌쪽으로 하게 되면 앞쪽 버킷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측을 밀면 앞쪽 버킷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로더를 조절해서 흙을 뜨거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RPM 조절이라고 그랬죠. 자, RPM, 엑셀을 밟지 않아도 RPM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PTO
RPM. PTO 할 때 RPM은 2200에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림 표시돼 있어요. 그 이상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올리고 싶어도 락이 걸려 있어요. 자, 이건 PTO. 자, 뒤에 작업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걸로 듭니다. 자, 이거 들 때 이 레벨을 놔두고 이것만 해도 들려요. 지금 들렸죠?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면 내려갑니다. 내가 맞춰놓은. 나는 이제 한 5에다 하고 싶다. 이 상태 맞춘 다음에 아래 버튼 눌러주게 되면 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걸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주행하실 때는 이렇게 해놓고 내리고 싶다. 그럼 이걸로 내리셔도 됩니다. 자, 이 락이 걸린 상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게 안 내려갑니다. 버튼을 눌러도 내려가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저는 톱링크가 순정이 아닙니다. 유압 톱링크 제어 실린더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 트랙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도 작업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 파란색에 지금 현재 저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 레버로 움직이게 되면 뒤쪽 톱링크가 움직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로터리에 보면 날개가 있는데요. 그 날개를 뺐다가 넣었다 하는 겁니다. 자, 저기 보이세요? 날개가 나왔죠? 로터리 하고 나서 나중에 면을 잡을 때 굴곡 없이 면을 잡게 해주는 게 저 날개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한번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끄러우니까 시동은 끄고. 자, 외관을 한번 볼까요? 자, 제 모델 지금 로더암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TX76 모델입니다. 여기 연료통이 있는데 지금 딱 제 모델이 요새 다 요소수를 넣게 되는데 제 모델이 딱 요소수 들어가기 전 직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 모델 이후는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다 요소수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볼까요? 이게 버킷 로더죠, 로더. 자, 앞모습입니다. 이게 로터리고,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날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면 제가 일부러 빼놨고요. 이 날개가 로터리를 치면 이 양쪽 끝에 굴곡이 생깁니다. 원래 흙이 이렇게 쌓여요. 근데 날개가 있으면 그걸 펴줘서 면을 평평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날개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날개를 조절하는 게 앞쪽 유압 레버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뒤쪽 보시면 링크, 이게 3점 링크인데요. 왜 3점 링크냐, 이 작업기를 걸 때 여기 한 포인트, 여기 한 포인트, 저기 포인트, 즉 세 군데 포인트에 딱 걸리게 되죠. 그래서 3점씩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에 보면 저는 이제 순정에서 바꿨는데, 자, 여기 얼마 전 제가 영상에 올렸죠. 유아 텀 링크 바꾸는 거. 원래 100마력 이하 짜리를 달았었는데 그 100마력 짜리는 너무 길어서 이 작업기가 이 작업기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았어요. 거의 크기가 이 정도까지 오다 보니까 이 당길 수가 없어요. 당길 수가. 그래서 55마력용 유압 톱링크를 달았습니다. 이게 딱 맞네요. 이 기체가 76마력인데 거의 55마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TX76이시라면 뒤쪽 탑링크를 교체하실 때 100마력 이하 걸 달지 말고 55마력 걸 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작업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유압 나오는 거죠. 유압 톱링크를 하나 씁니다. 이게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보이시죠? 파란 색깔, 레버 파란 색깔, 초록색, 검정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요 날개 수원 쓰이고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이건 원래 체크 체인인데
원래 순정은 녹이 쓸거나 하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흙이 많이 묻으면 조절할 수가 없는데, 이건 녹이 쓸지 않고 흙이 잘 묻지 않아서 이걸 돌려서 요걸 뺀 다음에, 지금 로터리가 들려 있어서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꽉 껴 있어요. 지금 요걸 빼서 이걸 돌리면 요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조절 왜 하냐면, 이 자극기 포인트 있죠, 이거를 좌우로 움직여서 이 자극기 폭이 약간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극기 폭에 맞춰서, 왜냐면 이게 딱 맞아야지 진동이 없거든요.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못 맞춰 놓으면 진동을 해서 이 자극기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링크에 맞추기 위해서 체크 체인을 길이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아까 PTO, 이건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이게 조인트인데, PTO 아까 540, 750, 1000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저기 보시면 저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게 돌아가면서 뒤쪽으로 이 동력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게 이 조인트고요. 이 항상 작업기를 연결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조인트입니다. 이 조인트가 되게 무거워요. 더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가 어설픕니다.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무거운 걸 이쪽으로 들어서 조립을 하고, 물론 뒤에는 꽂아져 있겠죠. 이쪽으로 끼워야 되는데 그냥 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에 키가 있어요. 키. 이쪽에 키가 있기 때문에 이 키를 눌러서 빼주고 끼워주고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왜 시급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저게 견인골입니다. 이런 로터리 자극기가 아니라 트레일러 같은 걸 KB 살폭이나 이런 트레일러를 달 때 저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렇게 작업등이 있고요.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트랙터에 대해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는 뭐 차와 비슷해요. 사실은 운전할 수 있는데, 이 작업할 때 기어를 몇 단 넣고 RPM 얼마 맞추고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 이 정도를 좀 배우시면 웬만한 남자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장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고 연습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면서 저도 익혔습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트랙터를 몰아봤냐, 어릴 때 그건 했죠. 전진 후진 정도. 어릴 때는 클러치가 브레이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논에서 전진하다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클러치를 밟거든요. 그러면 차가 멈추잖아요. 트랙터가 클러치 기어 빠지니까 차 멈추면, 저는 어릴 때는 클러치가 브레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차 멈추는 거. 그래서 나중에 커서 도로 다닐 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브레이크인 줄 알고 클러치를 밟는 거죠. 내리막 내려갈 때. 우와, 차가 더 빨리 내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고 클러치는 클러치입니다. 자, 운전해보시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형씨의 신비한 농기계 사전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트랙터, 기본적인 트랙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신기하고 멋진 기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